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고 화죽지세로 러시아의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금방이라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하자 오히려 수세에 몰렸습니다. 게다가 현재 유엔에서는 인권 문제와 전쟁 범죄의 죄를 물어 러시아와 중국의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하자는 움직임을 보이며 국제사회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시민군 사이에서 한국 군복이 포착되자 한국 정부의 은밀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반면 유럽 내 반중 정서가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약 6천 명의 중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해 완전히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 현지 내에서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질 경우 중국에게 벌어질 충격적인 일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난리가 났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온갖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군사시설만 공격할 뿐 민간인은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푸틴의 이야기와 달리 러시아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주거지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참상과 민간인 피해들이 공개되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며 우크라이나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반전 시위가 펼쳐지고 있으며 심지어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나 푸틴은 눈 감고 귀 막으며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했고 오히려 핵 위협 카드를 꺼내며 대려 맞불 작전을 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간섭을 막기 위해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보유 국가 중 하나라고 전 세계를 협박했는데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핵폭탄을 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전 4일째에는 핵무기 운용 부대에 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내리는 등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이런 의도와 상관없이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를 전 세계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여론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수뇌부까지 러시아의 칼날을 돌렸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때조차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의 태도를 보여준 스위스. 그러나 이번에는 스위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대통령인 이냐치오 카시스 대통령이 러시아 자산의 동결을 제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스위스 은행은 비밀 계좌로 유명해 스위스의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재벌들이나 고위 인사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러시아는 그 중에서도 스위스의 VIP 고객 중에 하나였지만 스위스가 이번 사태로 러시아의 등을 돌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많아 제재에 소극적인 유럽 국가 중 하나였는데 그런 독일이 가장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국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원래 독일은 분쟁 지역에는 무기 수출 금지라는 것이 불문율로 정해진 국가였습니다. 그런 독일에서 금기된 조항을 깨고 대전차 무기 천정과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등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결정하자 독일 의회는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들보다 더 러시아에 치명적인 것은 바로 한국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푸틴의 권력은 총이 아닌 한국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은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군복을 지원하면서 반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총동원령을 선포했으나 피복과 장구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복 없이 전투하면 전시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군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기꺼이 나서서 군복 보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나라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여전히 청개구리처럼 굴고 있는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찬사가 넘쳐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난 24일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중국인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올라온 푸틴의 연설 번역본은 중국 인터넷에서 24시간 만에 1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한 중국인은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눈물이 나는 이유는 중국도 서방의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소셜미디어 위챗에서는 심지어 우크라이나 여성들에 대해 입에도 꺼내기 힘든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중국으로 오고 있다.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겠다. 우크라이나 미녀 꼬시는 방법.
10에서 25세의 우크라이나 여성만 중국의 바다라 등등 무개념 발언들을 서슴없이 해댔습니다. 반면 중국 내에서 바른 말을 하거나 반전쟁 시위를 벌이면 체포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저널리스트 에밀리 슈레이더의 트위터에 의하면 중국에서 피켓을 들고 러시아 반대 시위를 하던 한 청년은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공안에게 잡혀갔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에 그는 마지막 남은 중국인이다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소수의 생각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마저도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다 잡아가 버리니 개념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뉴스들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전 세계에 혐중 정서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개념 없는 태도에 피해를 본 건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중국인이었습니다. 2월 28일 중국 매체 신랑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리코프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무장한 사람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주변의 중국인 유학생을 향해 총을 겨누었고 화들짝 놀란 학생들은 기숙사 2층 방으로 긴급 대피한 뒤 철문을 닫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살고 있는 중국인은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여성을 조롱하는 네티즌의 글이 번역되면서 좋지 못한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 총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이 무차별 공격을 가할까 두렵다라면서 불안감을 드러내는 글을 웨이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중국인 유학생 또한 이런 시선을 의식했는지 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짐을 들고 다닌다. 무서우니 오늘은 그냥 나가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반중 정서를 중국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는지 중국은 다급히 SNS 관리에 들어갑니다. 위챗 관리자는 공식 계정을 통해 이용자들이 글로벌 뉴스 이벤트를 무례한 정보들을 게시할 기회로 삼고 있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 깨끗하고 올바른 분위기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웨이보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자극적 내용을 올린 105개 계정을 임시 폐쇄했는데요. 정부는 자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가급적 중국인 신분을 밝히지 말고 오성 홍기를 눈에 띄게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은 6,000명 가량인데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이미 전쟁 전부터 미리 자국민의 도피를 준비한 가운데 이제 중국은 전 세계를 부랴부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지금 수백 수천 발의 미사일과 포탄이 쏟아지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항기를 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난 1일 중국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들을 결국 육로로 철수시킨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스편을 통해 인접한 이웃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중국에서 발표한 방침이었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몇 명을 보내는지 어떤 국가로 보내는지 일정조차 나오지 않아 보여주기식이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중국 당국이 자국민들을 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국제 정세 속에 중국에서도 러시아가 이러다지면 어떻게 되냐며 두려움을 표출하는 국민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패전국이 될 경우 다음 차례는 높은 확률로 중국이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여 압박하고 있는데 이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다면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명성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들어갈 것을 암시한다고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여러 나라에서 제재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금융제재 수위는 더 강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여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과 거래를 멈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30% 이상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자 러시아 국민들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달러화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금 인출기 코너와 은행들은 돈을 환전하기 위한 사람들의 행렬로 붐비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생필품 또한 닥치는 대로 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습이 중국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중국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이미 오미크론 사태와 함께 생필품 사재기가 이미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러시아의 도시에서는 중국의 교민들이 절규를 내지르며 자신들을 버린 나라를 원망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참교육을 당할 날이 곧 머지않은 듯합니다. 어쩌면 이는 그동안의 아나무인적인 태도로
일괄한 중국인들의 예정된 미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